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만원 전후, 한국 최저임금이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16년째 1원도 안 올랐죠. 심지어 주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곳도 있고, 팁을 받는 노동자는 시급 2달러대로 고용해도 하판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재밌는 점은 미국은 이 상태로 16년째 멀쩡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매년 최저임금 시즌이 돌아옵니다. 노동계는 올려야 한다고 하고 경영계는 못 올린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뉴스에 매일 나오고 결국 금액이 정해지면 한쪽은 너무 적다 하고 한쪽은 너무 많다 합니다.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란 건 매년마다 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시급 7.25달러, 원화로 만원 전후인데 이게 2009년에 마지막으로 올린 금액입니다. 16년째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주도 있습니다. 조지아와 와이오밍인데 여기는 주 최저임금이 5달러 15센트입니다. 게다가 팁을 받는 노동자는 더합니다. 식당 서버, 바텐더 같은 사람들한테는 시급 2.13달러만 줘도 됩니다. 이건 1991년에 정해진 금액이니까 35년째 동결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 구조면 미국 노동자들 상당수가 시급 만원 전후로 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받는 사람은 전체 노동자의 1%도 안 됩니다. 정부가 15년째 손을 안 댔는데 임금은 알아서 올라간 겁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미국에서 최저임금이란 게 처음 생긴 건 1938년입니다. 대공황 직후였죠. 당시 기업들이 노동자한테 말도 안 되는 임금을 줬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은 아무리 적게 줘도 일할 수밖에 없었고 기업은 그 절박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정근로기준법, 영어로 FLSA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이것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는 바닥을 깔아준 겁니다. 이때 정해진 최초의 연방 최저임금이 시급 25센트, 원화로 300원 정도였습니다. 적정임금을 정하려는 게 아니라 최악의 착취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장치였죠. 이후로 연방 최저임금은 몇 차례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올릴 때마다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의회가 법을 바꿔야 하는데 대통령이 서명하고 상하원이 모두 통과시켜야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때마다 정치 싸움이 붙습니다. 공화당은 시장에 맡겨라, 민주당은 올려야 한다로 늘 갈리니까요. 그래서 연방 최저임금은 올라가다 멈추기를 반복했습니다. 1938년 이후로 22번 올랐지만 갈수록 동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1981년부터는 9년, 1997년부터 10년 동안 꼼짝도 안 했고 2009년에 7.25달러로 올린 뒤로는 지금까지 17년째 멈춰 있습니다. 문제는 이 7.25달러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시급 7.25달러로 주 40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하면 연봉이 약 15,000달러입니다. 원화로 2천만원 남짓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정한 1인 가구 빈곤선이 15,650달러입니다. 풀타임으로 일해도 혼자 먹고 살기 빠듯한 금액인 겁니다. 2인 가구 빈곤선은 21,000달러가 넘는데 7.25달러로는 그 72%밖에 못 채웁니다. 가족이 있으면 사실상 빈곤층입니다.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의회가 움직여야 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양당이 절대 안 물러서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올리자는 법안이 올라갈 때마다 번번이 막혔습니다. 연방에서는 답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연방이 안 되니까 각 주에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미국한테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입니다. 사실상 각 주가 하나의 나라처럼 움직이죠. 그래서 세금도 다르고 법도 다르고 물가도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원룸 하나 빌리는데 한 달에 $2,000가 넘지만 미시시피에서는 같은 돈이면
방 3개짜리 집을 빌릴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생활비가 두세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연방정부가 최저임금을 하나로 정한다는 게 애초에 쉽지 않았던 겁니다. 캘리포니아 물가에 맞추면 미시시피 중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고, 미시시피 물가에 맞추면 캘리포니아 노동자는 생활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라는 건 이것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는 마지노선이지 이만큼 줘라는 기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은 주들은 알아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이 주의 최저시급은 16달러 90센트, 원화로 25,000원 가까이 됩니다. 연방 기준의 2배가 넘습니다. 워싱턴 DC는 17달러 95센트, 뉴욕은 17달러입니다. 이런 주들이 30개가 넘습니다. 2026년에도 19개 이상의 주가 추가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연방정부가 16년째 손을 안 댔지만 주정부들이 각자 사정에 맞게 알아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엘라베마, 미시시피 같은 5개 주입니다. 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지아랑 와이오밍은 주 최저임금이 5달러 15센트입니다. 연방 기준인 7.25달러보다 낮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방 기준이 적용되니까 실질적으로는 7.25달러를 줘야 하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주들이 단순히 노동자를 홀대하는 건 아닙니다. 미시시피는 미국에서 생활비가 가장 낮은 주에 속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생활비가 13% 가까이 낮고 주택비는 미국 최저 수준입니다. 엘라베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낮으니까 같은 7.25달러라도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것과 체감이 다릅니다. 테네시는 주 최저임금이 없는데도 저렴한 물가와 기업 친화적인 환경 덕분에 오히려 유입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기도 했죠. 최저임금이 낮은 대신 기업이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물가가 낮으니까 그 임금으로도 생활이 되는 구조입니다. 주정부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기업들도 알아서 임금을 올렸습니다. 매사추세츠에서 도넛 가맹점 30개를 운영하는 로버트 브랑카라는 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들한테 시급 15달러 이상을 줍니다. 연방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현실에서 거의 의미가 없다. 시장 가격에 맞춰 돈을 줘야 한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 임금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실업률이 낮습니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시급 7.25달러를 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옆 가게에서 12달러를 주는데 7달러짜리 일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뽑으려면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2018년 아마존이 전 직원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시 연방 최저임금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마존이 15달러를 내걸자 다른 기업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존 물류센터 옆에 있는 가게가 시급 8달러를 주면 직원이 전부 아마존으로 넘어가니까요. 타겟이 15달러로 올렸고 코스트코는 17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저임금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월마트도 최저 14달러, 평균 시급은 17달러 50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강제한 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물가가 높은 지역은 인건비도 높아야 사람이 오고 물가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낮은 임금으로도 사람이 구해집니다. 지역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다르니까 임금도 거기에 맞게 알아서 형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미국 민간부문 평균 시급은 37달러, 원화로 약 54,000원입니다.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에 5배가 넘습니다. 바닥은 7.25달러인데 실제 평균은 그 5배라는 건 시장이 알아서 임금을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방 최저임금만 적용되는 곳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약 6만 8천 명입니다. 시간당 임금을 받는 전체 노동자의 0.1%도 안 되는 숫자지만 그래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급 만원 전후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팁 노동자들입니다. 미국에는 팁 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팁을 받는 직종, 그러니까 식당 서버나 바텐더 같은 사람들한테는 고용주가 시급 2.13달러만 줘도 됩니다. 나머지는 팁으로 채우라는 이야기죠. 팁이 충분히 들어와서 합산 시급이 7.25달러가 넘으면 문제가 없지만 팁이 안 들어오는 날은 사실상 시급 3,000원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법적으로는 팁이 부족해서 7.25달러가 안 되면 고용주가 차액을 메꿔줘야 하는데 실제로 이걸 챙겨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이 2.13달러로 정해진 게 1991년입니다. 35년째 동결입니다.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가 16년째 동결인 것도 심한데 팀 노동자 최저임금은 그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단 1센트도 안 올랐습니다. 물론 모든 주가 이런 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같은 주는 팀 노동자한테도 일반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합니다. 캘리포니아 식당 서버는 팁과 별개로 시급 16달러 90센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인디애나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팁 최저임금 2.13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식당 서버인데 어느 주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기본 시급이 8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나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업 간 경쟁 덕에 임금이 올랐지만 작은 동네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영어가 서투른 이민 노동자,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근처에서 일합니다. 시장이 알아서 올린다는 건 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긴 했습니다. 뉴욕에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같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파이트포 15달러, 시급 15달러를 위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운동이 됐습니다.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We are not loving it이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했고 거리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도 벌였습니다. 한때 2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법안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막혔습니다. 미국 상원에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100석 중 6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을 갖고 있어도 60석은 안 됐거든요. 결국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2025년에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황이라 역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 7.25달러는 지금 현실에서 거의 의미가 없는 숫자가 됐습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시장이 정한 임금이 훨씬 높습니다. 주정부가 올리고 기업이 올리고 노동시장이 알아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경기가 나빠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협상력이 떨어지면 기업은 굳이 높은 임금을 줄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때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로 남아있다면 그게 진짜 바닥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괜찮지만 시장이 멈추면 바닥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년째 안 올렸는데도 시장은 알아서 굴러갑니다. 하지만 그 바닥이 15년째 7.25달러라는 건 문제일 수 있죠. 최저임금, 정부가 강제해야 할까요? 시장에 맡겨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